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제가 윈도우즈 10을 설치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윈도우즈 10 설치하고 최적화한다는 명목하에 뭐 이상한 동영상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사용하셔도 충분하게 윈도우즈 10을 잘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즈 10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 위에 링크를 클릭하면은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설치를 한번 해보세요. 윈도우 10은 정품으로 구매해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USB 만드는 방법도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설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윈도우즈 10을 막 설치했는데요. 처음에 설치하면 뭔가 덜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저도 화면이 해상도 더 높은데 막 글자가 다 크게 보여서 해상도 되게 낮게 뜨죠. 근데 걱정하지는 마세요. 윈도우즈 10을 업데이트를 하면은 자동으로 모든 드라이브를 찾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윈도우 키 누르고 I를 누르면은 이렇게 설정 창이 뜹니다. 여기서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기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저는 이미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떠 있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뭐 제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쓰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디스플레이도 설치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드라이버 같은 거 인텔 드라이버 뭐 이런 거 찾아서 로지텍 웹캣까지 찾아서 자기 알아 다 설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 뭐 드라이버 찾아서 뭐 3DP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 뭐 드라이버 찾기 위해서 뭔가 다른 노력 같은 거 크게 안 하셔도 윈도우즈 업데이트만 하셔도 자동으로 다 설치가 되니까 먼저 처음에 설치하고 난 뒤에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제일 먼저 하세요.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는 도중이긴 한데요. 지금 보면 갑자기 화면 해상도가 높아졌죠? 네, 자기가 알아서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화면 해상도도 바꿔버린 겁니다. 업데이트가 다 됐네요. 업데이트 되고 난 뒤에 지금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재시작을 해줍니다. 윈도우즈 10을 처음에 설치할 때 인터넷 선을 뽑지 말고 당연하지만 연결한 상태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중요한 업데이트도 진행하게 되고요. 그 윈도우즈 10 설치하고 난 뒤에 제가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했었죠. 그렇게 하면 장치도 자동으로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요. 시작 버튼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장치 관리자를 선택해 보면 이렇게 장치 관리자가 뜹니다. 그러면 원래는 장치가 몇 개 안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윈도우즈 업데이트 하고 난 뒤에 재부팅 하니까 이렇게 말끔하게 드라이버가 다 설치된 게 보입니다. 근데 컴퓨터가 너무 최신이거나 장치가 드라이버가 좀 희귀하거나 그러면은 가끔 설치가 안 되는 드라이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만 그 드라이버 찾아서 직접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기적으로 윈도우 10은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식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 윈도우 10을 업데이트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만약 불법으로 크랙판이나 이런 거 설치하시면 업데이트가 막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업데이트 방법을 일부러 막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주 안 좋은 방법입니다. 컴퓨터가 보안에 아주 취약해진다는 점이죠. 윈도우 키 누르고 I 버튼 누르면은 윈도우즈 설정이 뜹니다. 여기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들어가서 제 경우에는 지금 최신 상태라고 뜨긴 뜨는데 밑에 다시 또 1909 버전에 대한 누적 업데이트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 및 설치가 있죠. 누르시면은 또 업데이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아주 큰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로 설치하고 재부팅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일부러 막고 막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최신으로 운영 체제를 유지하셔야 보안이 좀 강력해집니다. 처음에 윈도우즈 10 설치하면 아래에 인터넷 이렇게 마크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브라우저가 이렇게 떠요. 그 엣지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가끔은 i 11 버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이것도 나중에는 9 버전이 돼서 또 버전이 바뀔 것 같긴 한데요. 요즘 웹 표준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엣지 브라우저를 좀 권장하는 편이긴 한데 실제로는 가끔은 이걸로 안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사용하던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을 띄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검색, 이 돋보기 부분에다가 인터넷까지만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다 입력 안 하셔도 돼요. 하시면은 여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뜹니다.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작업 표시줄의 고정을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IE11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이 생깁니다. 원하는 곳에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 눌러서 실행하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을 쓰면은 장점이라면은 윈도우즈 10을 설치할 때 꼭 가능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쓰시길 전 권장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11 버전에서 즐겨찾기가 동기화가 됩니다. 즐겨찾기를 따로 백업해 두시고 컴퓨터를 새로 설치했을 때 즐겨찾기 다 날라갔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윈도우즈 10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쓰면은 그게 다 항상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 설치했죠. 근데 그 전에 즐겨찾기를 블로그에서 이 타이틀 바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즐겨찾기 모음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그 전에 사용하던 즐겨찾기 목록이 이렇게 쭉 한 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가 클릭을 해서 바로 쓰면 되겠죠. 윈도우즈 10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원드라이브라는 무료 클라우드가 있는데요. 저는 이 무료 클라우드를 이용을 합니다. 보면 제가 윈도우즈 10을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제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여기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외장 하드에서 뭐 프로그램을 복사하는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이 원드라이브에다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넣어놨기 때문이죠. 제가 재설치 후 할 것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폴더를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모아두면 좋은 점은 제가 노트북을 새로 윈도우 10을 설치하든 아니면 제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인터넷만 되는 환경에 갑자기 새 노트북을 딱 받더라도 이 원드라이브가 공유가 되면은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제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가 프로그램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뭐 에디트 플러스나 뭐 파워 디렉터나 제가 쓰는 프로그램 뭐 오피스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넣어놨어요. 포토샵도 넣어놓고 저는 들어가서 이걸 새로 설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설치하고 그냥 쓰면은 돼요. 근데 보면 팁이라 치고 원드라이브를 지우는 팁을 올려두신 분도 있던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 경우에는 이 원드라이브라는 아주 좋은 기능을 써보지도 않고 최적화라는 명목하에 그냥 없애버리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후회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원드라이브 장점 중 하나가 뭐냐면 여기 있는 파일들은 제가 직접 지우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뭐 벼락에 맞아서 박살이 나든지 이 컴퓨터를 누가 도둑이 와서 훔쳐가더라도 이 원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절대 지워지지 않고 왜냐하면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저장 공간을 쓰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아이콘 있죠. 구름 모양으로 된 거는 지금 클라우드에만 있고 여기에는 파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보면은 실제로 크기가 지금 12기가죠. 12기가로 지금 클라우드에 있는데 실제 디스크 할당 공간은 작잖아요. 제가 이 안에서 제가 한 개는 공유가 된 것 같아요. 이거 요거랑 몇 개는 이제 체크가 돼 있죠. 제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불러오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이걸로 해봅시다.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얘를 갖다 쓰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했어요. 더블 클릭하면은 이게 마크가 이렇게 바뀌면서 상태가 이걸 다운로드 하기 시작합니다. 이 클라우드에서 제 컴퓨터로 지금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 컴퓨터의 공간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다시 닫을게요. 그럼 지금 이 구름 모양으로 된 거, 네, 이렇게 된 거는 제 컴퓨터에서 공간을 쓰고 있지 않고 클라우드에만 있는 거니까 백업 차원에서도 아주 좋은 기능인 겁니다. 이걸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이거 꼭 써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파일들이나 절대 지워지면 안 되는 그런 파일들은 꼭 원드라이브에 보관해 두세요. 그러면 컴퓨터가 진짜 박살이 나고 날아가고 랜섬웨어가 걸리고 진짜 이상한 경우 바이러스가 걸리더라도 원드라이브에 있는 내용들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원드라이브에 또 소소한 팁을 알려드리면은 제가 여기 프로그램을 한 개 다운로드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텔레그램 설치하면서 제가 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됐거든요. 그럼 여기 상태가 녹색으로 V가 되어 있는데 이러면 제 컴퓨터에도 파일이 있고 클라우드에도 파일이 있고 이 뜻입니다. 두 개 다 파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텔레그램을 이미 설치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제 C 드라이브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C 드라이브 용량이 확보되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이 공간 확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은 C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은 지워버리고요, 클라우드에 있는 것만 남겨둡니다. 네, 이걸 제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여기 삭제 누르지 않는 이상은 이 클라우드에서 이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게 보관이 된다는 거죠. 저는 저장 공간을 C 드라이브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제가 설치하고 싶은 프로그램만 잠깐 설치했다가 다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이용하시면은 스티커 메모를 이용하실 때도 내용을 항상 클라우드로 백업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 메모는 뭐 많이 쓰실 텐데요. 저도 뭐 작업하거나 할 때 뭐 진짜 포스트잇 잠깐 모니터에 붙이는 것처럼 깜빡하지 않도록 뭐 메모를 해서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근데 스티커 메모를 쓸 때 클라우드를 이용하시면 좋은 점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자동으로 클라우드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장점이라면 여기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적었죠. 그러면 여기 위에 잠깐 뭐가 자꾸 빙글빙글 돌다가 V가 체크가 되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제가 기록한 내용을 클라우드로 지금 저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만약에 X 눌러서 닫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닫히죠. 그냥 닫혀버립니다. 다시 또 더블 클릭해서 불러올 수 있고. 근데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제가 잠깐 닫았다가 여기 있는 거 연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온 거예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윈도우즈 10으로 로그인을 한 데스크탑 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있고 태블릿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컴퓨터를 쓰고 있다고 해봅시다. 4개의 컴퓨터를 쓰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막 이 글을 씁니다. 제가 까먹지 않으려고. 대탑에서 이렇게 적어 놓고, 근데 잠깐 노트북을 들고 밖에 나갔어요. 그래서 노트북에서 스티커 메모를 열어도 이걸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같은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PC 계정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걸 못 써요. 이걸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쓰시는 게 좋고, 그 여기다가 데이터를 기록하고 만약에 이 컴퓨터가 박살이 나고 이 컴퓨터를 새로 윈도우즈 10을 설치하더라도 스티커 메모를 불러오시면은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할 일 목록에서 제가 뭐뭐 해야 할지 이렇게 메모해 둔 것들, 그 전에 까먹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제가 윈도우즈 10을 처음 설치했지만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 버튼 눌러보시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앱이 보이고요. 클릭해보면 원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노트를 잘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업무 하시는 분들은 이걸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에버노트만큼 유명한 앱이기 때문에 이건 스마트폰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뭐 PC에서 사용 가능하고, 이게 원노트라는 앱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면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장점이라면은 자신이 로그인한 컴퓨터 어떤 컴퓨터를 열더라도 같은 데이터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다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제가 이 목록을 펼쳐서 보면 다 되게 많은데요. 근데 제 거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제가 이렇게 적는데, 여기다 제가 막 이렇게 기록을 하면은 이게 또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원드라이브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기록하고 사진도 올리고 저장을 해놓고 중요한 문서 같은 거 기록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거 또 빙글빙글 돌죠? 클라우드로 저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윈도우즈 10을 새로 설치하고 원노트를 실행하더라도 이건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윈도우즈 10에는 뭐 그렇게 최근은 아니지만 예전에 좀 비교적 최근에 원노트도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잠금이란 기능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특정 섹션에는 이제 비밀번호를 걸어서 이 비밀번호를 또 입력을 해야지만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윈도우즈 10 컴퓨터 켜져 있는데 누가 막 들어와서 이걸 열어서 본다 하더라도 또 비밀번호 입력해야지만 그 문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에 있는 사진 뷰어나 동영상 뷰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있는 것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윈도우즈 7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C 같은 것도 저도 설치해서 쓰고 했었는데 실행 속도도 빠르고 기본 뷰어보다는 성능이 좋기 때문에 썼었거든요. 근데 윈도우즈 10으로 넘어오고 난 뒤로는 저도 별도의 동영상 편집 툴이나 보기 툴이나 뭐 사진 뷰어 같은 거를 따로 설치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것만 쓰셔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뭔가 최적화하겠다고 뭔가 이 뷰어를 갖다 따로 설치한다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안 설치하는 게 속도는 더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으로 있는 것만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기본으로 있는 것들도 이 세부 메뉴로 들어가면 꽤 기능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편집 작업 같은 것도 간단한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윈도우즈 8 책도 썼었죠. 근데 윈도우즈 8부터 그랬긴 하지만은 백신이 따로 필요하지는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윈도우즈 10 설치하고 백신을 바로 꼭 설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설치를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사실 윈도우즈 10 쓰고 난 이후로 백신을 한 번도 깔아본 적이 없어요. 따로 백신을 안 씁니다. 그러면 윈도우즈 10 바이러스 걸리고 큰일 나지 않느냐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기본으로 윈도우즈 디펜더라는 백신이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나 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악성 코드에 대해서 항상 감시하고 보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D 드라이브를 만약 검사한다고 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윈도우즈 디펜더로 검사 이걸 누르시면은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백신이 있기 때문에 따로 백신 설치하지 마세요. 만약에 뭐 무료 백신이라고 해서 뭐 V 뭐뭐나 이런 백신들을 따로 설치하시면은 윈도우즈 디펜더는 백신을 한 개만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꺼집니다. 윈도우즈 디펜더가 동작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무료 백신 동작이 되는데, 무료 백신들은 무료인 이유가 있습니다. 꼭 백신 역할만 하는 건 아니라서 컴퓨터가 더 무거워지고 오히려 바이러스를 잘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무료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좋은 유료 백신 툴을 이용하는 것 아닌 이상은 그냥 설치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설치 안 하는 게 오히려 최적화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시면은 바이러스 검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른쪽 눌러서 하는 거 말고 제가 그냥 C 드라이브만 바로 검사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뭐 검사는 안 해도 되지만 검색에서 바이러스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라고 뜨는데요. 이거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뜹니다. 여기서 검사 옵션에서 뭐 전체 검사도 할 수 있고 사용자 지정 검사도 할 수 있고요. 오프라인 검사도 가능해요. 이건 좀 바이러스가 좀 심하게 걸렸을 때 운영체제의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으면서도 검사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아주 간단하게는 빠른 검사를 통해서 컴퓨터에 문제가 있는지 아주 빠르게 스캔해서 검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것도 잘 안 돌렸어요. 제가 윈도우즈 10 쓰면서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윈도우즈 10만 깔고 그냥 쓰더라도 지금까지 바이러스 걸린 적 없고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거든요. AMD 그래픽카드를 쓰시는 분들은 카탈리스트에서 하시면 되고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쓰시는 분들은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를 쓰면 됩니다. 이거는 뭐 구글에서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라고 한글로 써서 검색하시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행해 볼게요. 이것도 로그인해서 사용하는 형태인데, 하시면 좋은 점 뭐냐면은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임에 대해서 최적화 옵션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드라이버도 자동으로 갱신하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쓰는데 윈도우즈 10이 자동으로 알아서 엔비디아 제어판도 설치해주고 엔비디아 드라이버도 최신을 가져서 설치를 하긴 해요. 그런데 더 최신 드라이버를 가져오고 더 최적화 옵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사이트 들어가서 드라이버를 직접 받으시는 것도 가능한데요. 근데 귀찮잖아요. 항상 들어가서 드라이버 있는지 확인하고 받고, 이거 귀찮은데, 이걸 설치하시면 여기 드라이버 탭이 있죠? 눌러 들어 보시면은 여기 지금 새로 사용 가능이라고 떠서 드라이버가 지금 다운로드 가능하다고 지금 떠 있습니다. 지금 최신 상태가 아니고 지금 드라이버 다운로드 할 게 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다운로드 누르면은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 것까지 다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드라이버를 최신으로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 옵션을 제공하는 부분에서 이제 최적화를 해두면은, 게임에서 최적화 옵션 적용하면은 게임이 좀 더 빨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좀 더 빠르게 원활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 그리고 드라이버를 항상 최신으로 갱신해서 쓰고 싶은 분들은 이런 전문적인 툴을 설치해 놓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를 최적화하겠다고 최저가 툴 이런 걸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레지스트리 정리하는 툴이나 뭐 툴도 뭐 여러 가지 이름 많던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 설치 안 하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리소스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최적화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좀 여기 좀 몇 개 가져와서 아이콘을 둘게요. 이 화면도 원드라이브로 지금 백업되고 있어서 지금 여기 V자 체크가 된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사용하는 자원들이나 뭐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자원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평상시 사용하는 건 요것만 써요. 예를 들면 이것만 써요. 나머지는 잘 안 써요. 가끔 이거 쓰고 가끔 이거 쓴다고 해봅시다. 근데 최저가 툴은 어떤 거냐면은 그냥 안 쓰는 거, 속도만 늘리기 위해서 요거는 가감이 없애야겠다 싶은 거다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쓰면 당연히 빠르긴 하겠죠. 근데
가끔 이런 거 써야 될 때 문제를 일으켜요. 네, 그런 거가 최적화 툴의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라는 게 무조건 하면은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거추장스러운 거 다 떼버리고 뭐 무조건 좋은 거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좀 더 빨리 뜨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생기는데 이 애니메이션 효과가 없으면 더 빨리 뜬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사람 눈은 그렇게 뭐 이거 누르고 바로 누르고 이렇게 막 무슨 사람의 손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누르고 기다려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거 뜨는 거 최적화한다고 해서 그렇게 빨라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권장하는 거는 사용할 거 다 윈도우 10인 거 다 사용하시고요. 어차피 윈도우 10이 최적화 잘 돼 있는 게 처음에 컴퓨터 켤 때 윈도우즈 시작음이 없어졌잖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컴퓨터 켤 때 부팅에 필요한 최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읽어서 부팅하고 난 뒤에 나머지를 읽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거예요. 부팅 속도가. 그래서 그 정도로 다 최적화가 됐기 때문에 굳이 최적화 툴을 돌려서 자신이 가끔 쓸지도 모르는데 그런 툴까지 다 없애버리면서까지 최적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뭐 이런 거 안 된다 해서 저한테 문의 주신 분 있는데 막 찾아서 들어가 보면은 막 이상한 툴을 다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느려지는 건데 그런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요 정도 작업만 하고 쓰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추가로 좀 소개해 드린다면은 윈도우즈 백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꼭 쓰는 프로그램들 잘 설치를 해놓고 이제 이대로만 딱 유지가 잘 되면 좋겠어요. 바이러스 안 걸리고 딱 이대로 유지되면. 근데 사용하다 보면은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앉아서 이상한 프로그램 깔 수도 있고 뭐 컴퓨터에 프로그램 막 지워질 수도 있고 저는 작업한다고 이런 거 했는데 뭔가 뭐 날라가 버리거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업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윈도우즈 10에도 기본 백업 기능이나 뭐 파일 히스토리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파일들이 날라갔을 때 시점으로 복원한다거나 뭐 시점 복원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도 많이 써보지만은 정작 중요할 때는 복원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업은 잘 해놨는데 지금 복원이 필요해서 복원했어요. 근데 복원이 잘 안 돼. 뭐 문제가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뜨면서 복원이 안 됐어요. 그 부팅도 제대로 안 되고 복원도 안 돼요. 근데 복원이 안 되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윈도우즈 10에 이런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렇게 엄청 신뢰도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백업 같은 경우는 전문 툴을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 제 경우에는 아크로니스 트루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지금 제일 최근에는 2020 버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할 때는 컴퓨터가 재부팅 안 되고 윈도우 10에서 바로 마이그레이션까지 될 정도로 뭐 기술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도 감시를 해요, 얘가. 그래서 뭐 데이터를 아주 안전하게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걸로 백업해두면 장점이라면은 제가 만약 복원해야 될 때 지금 컴퓨터 상태가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백업을 잘 해두시면은 다음에 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더라도 딱 이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와서 제가 C 드라이브만 백업할 거라고 체크를 해놓고 확인해 놓고요. 대상에는 찾아보기를 해서 제가 D 드라이브로 바꿔 놓을게요. D 드라이브로 새 폴더를 만들어서 백업 아크로니스 백업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를 선택한다 해봅시다. 확인.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백업하는 거예요. 지금 백업을 누르면은 백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백업 해두시면은 안전하다는 거죠. 네, 아까 원드라이브 얘기했던 이런 거는 파일 같은 걸 안전하게 백업하기 위해서 원드라이브 사용하시는 거 좋은데요. 근데 문제가 항상 문제 있다고 해서 그 전체 백업을 풀거나 뭐 부분 백업을 다시 풀거나 하면 일이 좀 복잡해져요. 시간이 좀 더 걸리고. 근데 원드라이브는 절대 날아가지 않으니까 거기 쓰라는 거고. 근데 그 원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 가져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운영체제가 아예 뭐 어그러져서 제대로 부팅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백업 한 거를 이용해서 복구하면 아주 완벽하게 복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윈도우즈 10을 쓰면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물론 이 외에도 뭐 몇 가지
다른 소소한 팁 같은 건 있긴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요 정도만 관리해서 윈도우즈 10을 쓴다고 하면은 큰 문제 없이 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날아가는 일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즈 최적화하겠다고 뭐 이상한 툴 깔고 뭐 실행해가지고 뭐 윈도우 10에 있는 유용한 기능을 안 쓰고 뭐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윈도우즈 10에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쓰면서 잘 쓰셔야 사실 최적화해서 쓴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만 쓰셔도 엄청 빠르거든요. 오히려 하드디스크 때문에 느리다고 해서 뭐 최적화 툴 해서 요만큼 속도 놀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드웨어 조금 더 투자하셔서 SSD 저장 장치 쓰시고 좀 더 컴퓨터가 좀 더 빨리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시고 제가 앞에 말했던 이 정도만 작업해서 쓰셔도 엄청 좋다는 거예요. 꼭 확인하셔서 잘 윈도우즈 10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초보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